돈을 벌기 위함은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든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추억을 사든 말이죠. 이게 자본주의에는 당연한 거래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책을 읽고 이 채널을 구독하신 이유도 바로 성장하고 싶은 이유 중 돈의 비중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냐, 즉 현명한 소비 또한 중요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그건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인 돈 소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습관들은 어린 나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소비 습관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어깨너머로 배워옵니다. 부모의 소비 습관이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 자녀들도 그대로 배울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충동 구매와 같은 소비를 하는 것일까요?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즉 사회적 동물이기에 내가 소속된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에 대한 시선, 받아들여지고 싶다와 같이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사곤 하죠. 누구 연예인의 공항 패션이 기사화되고 요즘은 이 상품을 많이 찾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위한 쇼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남과 똑같은 건 싫다,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쇼핑인 거고요. 그래서 최신 전자제품이나 유행하는 패션 상품을 제일 먼저 사서 눈에 띄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션 상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핸드폰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제품이 나오고 판매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필요한 걸 어떻게 잘 알아내는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끊임없이 제품이 광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샀던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는 합니다. 남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에 허세 부리기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닌 생활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쇼핑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어에는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방법이라는 뜻의 리테일 테라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테일은 소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현대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이 쇼핑을 심리 치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므로 쇼핑할 때마다 도파민 등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 이유로 쇼핑은 현대인의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쇼핑이 매우 간편해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심심함, 지루함, 외로움, 초조함, 괴로움, 불안함, 답답함 같은 부정적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손쉬운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자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역시 리테일 테라피의 일종이겠지요. 우리 인간들은 얻을 이익보다는 잃을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정 행동을 하면 100만 원을 줄게 보다는 그 행동을 안 하면 100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어에 더 민감하다는 말이죠. 쇼핑에 있어서도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까지 5,000원이었던 상품을 3,800원에 팝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하된 1,200원에 관심이 쏠려 낭비하는 3,800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쓰지 않는 물건의 가치는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결국 짐이 돼 처분하느라 신경이 쓰이고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틀림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물건은 사용해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할인 행사에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이득은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만 제대로 사는 사람은 설령 모든 물건을 정가로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알뜰한 사람입니다. 판매자들은 물건을 비싸게 팔면 좋은데 왜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을 위하여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베품이 아니라 더 많이 팔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의 작가가 강조하는 건 물건을 사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소비하자는 뜻입니다. 할인 행사에 이끌려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채우려는 등 필요하지도 않은 소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쇼핑이란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입는 것, 내가 사용할 것을 사는 행위이기에 대충대충 알아보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 과정에서 현실에서의 외면하고 싶은 고민거리가 있을 경우 쇼핑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쇼핑 역시 어느 정도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니까요. 시험 전날에 갑자기 손톱을 자르고 싶고 방 청소가 하고 싶은 이유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쇼핑으로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게 하는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의욕적으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이건 좋은 행동이니까 자꾸자꾸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고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쇼핑할 때가 아니라 쇼핑하기 전, 즉 조만간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도파민이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핑이 끝나자마자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쇼핑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진짜로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충동구매 쇼핑으로 아까운 돈을 쓰고 있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목적 없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기. 물건을 사지 않고 눈으로만 즐긴다는 아이 쇼핑이 대표적이죠. 물건을 보면 억지로 필요한 부분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을 보면서 언젠가 필요해질 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관해두고 계시다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쇼핑은 도파민을 자극해 기분을 더 낮게 해줍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충동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활용하기. 집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산다면 그것 또한 낭비하는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집에 있는 물건인지 그 물건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목록을 정해서 쇼핑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보다는 원해서 사는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목록을 적는 것만으로도 현명하게 쇼핑하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사려는 사람의 심리는 무언가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삼으로써 그것을 채우려니까요. 물건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사고방식은 돈을 많이 모아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행복하다라는 가치관을 낳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빼면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돈을 벌고 물건을 사들이다 보면 누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은 돈과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요. 그러나 돈과 물건이 행복의 열쇠가 아님을 깨닫고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더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훨씬 풍요해졌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건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 돈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핑을 한 다음에 마음이 허탈해지거나 지금의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저절로 몸에 밴 가치관을
지금 나의 가치관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내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이니 무엇에 돈을 써야 하냐 또한 남이 지적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공 예약이었습니다.